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의사 박형국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윤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통증 환자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이제 외상성 파열이 있고 퇴행성 파열이 있습니다. 크게 퇴행성 파열은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때문에 터지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외상성 파열은 다쳐서 터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쳐서 인대가 이제 찢어지려면 굉장한 이제 부상이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젊은 분들이 뭐 클라이밍이나 스키나 타시면서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과사용, 이제 오랫동안 좀 쓰시다가 인대가 염증이 생기고 약해지면서 갈수록 헤어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찢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 파열 가장 젊은 환자분 몇 살부터 수술해 보셨어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어깨 인대가 퇴행성이 이제 40대부터 벌써 일어난다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의외로 이제 40대부터 의외로 쓰시면서 퇴행성으로 파열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0대 중반도 퇴행성으로 네. 수술할 정도로 파열돼서 수술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목발을 좀 오래 쓰신다든지 뭐 하반신 마비가 있어서 뭐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회전근개 파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깨서부터 이 팔까지 이 통증을 주로 주 증상으로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자세에 따라서 요 밑에서 움직일 때는 별로 증상이 없는 편이고요. 대개 이제 여기서 어깨 요 정도 높이에서 움직일 때 아니면 팔을 뒤로 돌릴 때라든지 뭐 뒷주머니에서 뭘 꺼낼 때라든지 이럴 때 특정 자세에서의 통증 그리고 걸리는 느낌 대개는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할 만한 증상은 이제 가끔씩 어르신들이 이제 어깨가 아니라 저는 팔이 아파요 하고 오십니다. 병원 문을 들어오실 때 여기를 만지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물론 여기도 아프지만 우리 어깨 위도 아프지만 대부분 상완 팔 위쪽에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이 위가 아프면 오히려 목이 문제 때문에 어깨가 아프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깨가 아프시면서 이 통증이 팔 아래까지 같이 오면 우리가 또 의사들은 회전근개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실랑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팔이 아픈데 왜 어깨를 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사실은 회전근개 힘줄이 완전히 터져 있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팔을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회전근개가 팔을 드는 데 중요하긴 한데 사실 어깨를 드는 데는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근이라던가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같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인대가 파열이 좀 됐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근육들이 어깨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MRI에서 이렇게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충돌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회전근개 힘줄이 결국은 이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혀 가지고 파열되는 거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질환이라기보다는 충돌 증후군으로 되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MRI 보시다시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뼈와 인대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 파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의사들이 심합니다. 나중에 더 아플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찢어질 겁니다. 하고 수술을 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서 일단 한번 떨어지면 실제로 다시 붙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지 수술을 또 언제 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죠? 수술 스케줄을 천천히 잡으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파열 정도가 크거나 뭐 많이 힘줄이 딸려 올라간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술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 인대를 보는 방법에는 초음파도 있고 MRI도 있지만 아무래도 MRI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MRI 찍으면 이제 전층 파열의 크기를 우리가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분 파열도
사실은 이제 뭐 10% 정도만 찢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 파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90% 정도 찢어진 것도 부분 파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완전 파열이 아니면 급하게 수술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보존적인 치료, 뭐 약을 드신다든지 주사 치료, 물리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부분 파열의 경우도 수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파열의 크기도 중요하고요. 이게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면 사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그 근육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근육이 쪼그라붙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좀 빨리 해야 될지, 수술했을 때 예후는 어떨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초음파보다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MRI 검사는 사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회전근개 그 힘줄 봉합 수술은 최근에는 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시경처럼 우리가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죠. 그건 이제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놓고 그 카메라로 안을 보면서 기계팔로 수술을 하죠. 그거랑 똑같이 어깨 회전근개 수술도 이제는 크게 열지는 않고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작은 내시경 카메라를 놓고 반대편으로는 또 다른 구멍을 통해서 기계팔을 넣은 다음에 이제 기계로 화면을 보면서 꼬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게 연 거보다는 통증도 훨씬 적고 회복도 빠르고요.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다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절개해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감염이나 아니면은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관절경적 수술이 가장 바람직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어땠는지, 힘줄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봉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뼈의 상태,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약한 뼈인지, 튼튼한 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 달라지고요. 보통은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 보조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조기는 정해진 만큼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좀 덜해지면 이거 많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환자분이 임의로 보조기 푸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기는 통증이 있던 없던 수술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꼭 지켜서 차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등 쪽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근육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밴드들이 있거든요. 운동할 때 쓰는 밴드를 가지고 양손에 잡고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가볍게 붙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외회전근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환자마다 다양할 수 있고요. 어깨나 팔의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회전근개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열이라는 단어가 무섭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의학으로는 파열이 되신 분들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도 검사를 하고 MRI 검사를 하면 아주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아주 근거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으시면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의사 박형국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윤원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